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원자력 발전소하고 싸우다가 임기를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일 언론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작용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이유 없이, 과학적 이유 없이 중단, 백지화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은 첫째, 전기료 인상 부담이죠.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에 타격을 받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관련 회사는 이미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가 한전인데 한전을 망가뜨리면 누가 덕을 봅니까?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수입은 늘어납니다. 왜냐? 석탄 수입, LNG 수입해가지고 원전 가동률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되는 건 보면 또 환경 문제입니다. 원전은 가장 깨끗하죠. 가장 깨끗하죠. 이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LNG와 석탄 수입을 늘려서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니까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세먼지 분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경 오염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환경단체에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총공세를 펴는 환경단체가 원전 백지화 해가지고 환경을 망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존의 기준이 환경 그 자체가 아니고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두고 있고, 우리 편이 아니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은 환경을 복원한 것이었지만은 녹조 문제를 클로즈업 시켜서 공격을 해가지고 물을 담아둔 볼을 열어 젖히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원전 가동 축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는 이념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념이 환경보다 먼저답니다. 이념이 먼저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절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부가연동 녹지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이화여대가 광화문 광장의 1.6배나 되는 축구장 5개 넓이의 부가연 숲을 밀어버리고 1,1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거기에 기숙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 사태로 해가지고 전복이가 서울 파리를 500회 왕복할 때 내뿜는 양에 해당하는 약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대기 중에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던 숲을 없애버렸습니다. 도심 숲입니다. 그때도 환경 전문가들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정한 거니까 협조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념적으로 환경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 이건 환경 운동이 아니죠. 환경으로 위장한 이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들 자회사들은 2억 1,409
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그 앞해보다 721만 톤이 늘었답니다. 721만 톤이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배출권을 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일정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벌금 형식으로 탄소 배출권을 사는데 이 벌금입니다. 배출권이라고 하지만 벌금을 무는데 지급한 돈이 4천억 원이랍니다. 4천억 원. 4천억 원을 지급하고 공기는 공기대로 오염시키고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정책을 하면 이런 꼴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자폭탄하고 원전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폭과 원전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원폭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한의 원전은 위험하다. 원폭과 원전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거죠. 1kWh의 전력을 만들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원전은 10g이랍니다. 10g밖에 안 되는데 석탄은 그 90배랍니다. 991g. LNG는 55배. 얼마나 원전이 깨끗하냐 이거예요. 석탄 LNG를 돌리면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온실가스 효과가 증대해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 원전 폐쇄, 원전 백지화는 반환경을 넘어서 반지구적 만행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67.7%까지 하락했던 원전 이용률은 올 상반기에는 또 58.8%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전 정비 일수를 이거 일부러 늘린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원전을 가동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정비 일수를 늘려가지고 작년은 1373일이 원전 정비로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올해는 그 배가 되는 2397일이 늘어났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의 명령에 맞추기 위해서 정비하지도 않아도 될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듭니다. 자, 원전이 줄어드는 것만큼 석탄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늘었느냐. 석탄 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39.6%였는데 작년에는 43.1%로 늘었고 올해도 41.3%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밸런스 2017 통계에 따르면 다른 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1980년대 40%를 상회하던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2016년은 28%까지 줄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세계적 흐름을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반동이죠. 반동, 수구 반동이 다른 겁니까? 세계가 나아가는 발전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 인권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문명을 무시하는 게 바로 그게 반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류 세력, 이 거대한 문명을 만든 주류 세력을 수구 반동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수구 반동 정권입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43%에 달한 지금 석탄 화력 비중을 2020년까지 30.1%로 축소하고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은 26%에서 32%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정책 거디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백지화가 몰고 온 이 부작용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훈 전 한전사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기 없는 세상은 전쟁보다 더 비참합니다. 전기가 우리 생활의 기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하니까 환경도 나빠지고 안전도 큰 적자를 보고 수출 경쟁력도 낮아지고 국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